프로 맞이해. 네, 안녕하십니까. 주어사 천지남의 신체적 접근이라는 발표를 준비한 민순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불교사회연구소에서 주어사, 천지남 그리고 포함해서 공공성지랑 관련된 세미나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송탁 스님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에서 제자리 찾기 운동 본부랑 처음으로 인연을 갖게 됐고, 그래서 쭉 이제 기존의 연구들이라든지 현황 같은 것들을 그냥 쭉 따라갔죠.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데 지난 올해 초에 이제 역사 바로잡기 운동, 제자리 찾기 운동 스님들 그리고 비구니회 스님들이랑 같이 주어사 터에도 같이 갔었고, 좀 그 전에도 제가 주어사 천지남 쪽 그 터에 출장도 갔었고 현지 답사. 그러다가 올 여름에 우리 회장님, 우리 오늘 사회 진행을 맡으시는 우리 이상훈 선생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그 교불련에서 관련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발표를 하고 글을 쓰고 하면서 어느덧 이 주제가 주어사 천지남 이게 제 관심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저희 주제가 되어버려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관련해서 연구를 지속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글을 쓸 때도 그랬고, 또 우리 첫 번째로 기조발제해 주신 이병두 선생님이랑 말씀 나눌 때도 그렇고, 이창희 선생님 글을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글을 쓰면서도 그렇고, 막 되게 정신이 없고, 일단 그러니까 선생님들 글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답사를 가면은 주어사가 이렇게 쭉 있고 천지남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하나는 알겠는데 이 전반적인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전반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고, 그러다가 이제 훅 지금 막 저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성지화 작업 이런 거 보면은 막 갑자기 또 울분이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소모하다가 막 지치고, 이런 걸 되풀이하다가 안 되겠다. 주어사랑 천지남의 역사적 실체성에 대해서 내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실체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요. 제 처음 취지는 그거였어요. 일단 지금 현황이 어떻든 모르겠고, 천주교 쪽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고, 일단 역사 속에서 어떻게 존재를 했는지를 내가 한번 톱파보자. 사료랑 모든 발굴 자료 같은 것들을 가능한 한 다 모아보자. 그래서 한번 상상적으로 재구성을 해보자. 어느 정도는 저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면서 또 어떤 자료들은 와 이게 내가 처음으로 아마 발견을 해가지고는 발표를 하는 걸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의기양양 으쓱으쓱하면서 이게 중요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막 그러고 왔는데, 아까 점심시간에 흥덕 스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 2017년부터 알고 있었어 막 이러셔가지고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걸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은 사료와 발굴 자료, 고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얘들이 어떤 식으로 존재했었는지를 상상적으로 재구성하는 게 목표였고요. 이제 현황이라든지 그래서 사진도 제가 준비한 것들이 있지만은 현황의 사진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사진은 제 글에 여러분들 50페이지 보면은 아래 각주 7번에 글로 해서 글기록과 외국의 현황과 실태 라는 글을 제가 써온 게 있는데요. 그거를 일단 참고하시면은 거기는 사진 자료가 굉장히 풍부하니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자리에 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우선 목차는 고지도를 먼저 보고 유물로 주어사를 보고 사료로 천지남을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사료의 주어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재밌게도. 그리고
천지남에 대한 유물은 지금 알 수가 없죠. 천지남은 이미 천주교 쪽에서 성지화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아래는 유물 발굴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워서는 유물로 보게 됐고 천지남을 사료로 보게 됐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권철신학파의 광학회의 성격이 무엇일까를 한번 토파봤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이창희 선생님께서도 소개를 하셨던 정약용의 글들의 천지남 주어사에 대한 글이 좀 있어요. 그거하고 그리고 샤를 달레, 한국 외방, 파리 외방 선교사였었던 달레가 쓴 그 책의 제목이 뭐죠? 예, 천주교회사인가요? 예, 그 부분을 꼼꼼히 봤어요. 내용을 비교를 했거든요. 의외로 두 개를 꼼꼼하게 비교하면은 재미있는 사실들이 이제 이게 실체였겠구나라고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 빔이 되나요? 어딘가요? 안 보이죠? 어쩔 수 없네요. 오케이. 오, 역시 주인이 하시니까. 네, 이창희 선생님 거였어요. 네. 자, 여기가 앵자봉이라는 데입니다. 앵자봉, 광주시 퇴촌면이랑 여주시 산내면, 삼봉면 사이에 있는 산입니다. 선생님들 여기 많이 가보셨죠? 저보다 더 많이 잘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입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체크해둔 여기가 어딜까요? 두물머리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잘 기억해 주세요. 두물머리라 함은 여기서 북한강이 내려오고 남한강이 흐르고 여기서 물이 합쳐져 가지고 한강길로 간다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도로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차로 다니지만 옛날에는 다 강으로 다녔죠. 물길로 다녔죠. 그럼 옛날에 사람이랑 물자가 이렇게 강들을 따라서 수송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자 서울 쪽 산양 쪽에서 왔을 때 요렇게 여기서 내려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쪽을 먼저 들렸겠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여주 군청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삼북면 쪽은 여주 군청 쪽의 생활권이 아니었어요. 우리 이병수 선생님께서 여주 분이시고 여주 출신이시고 저도 본관이 영흥일시. 영흥이 관심이 굉장히 여주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병수 원장님의 증언에 따르면은 오히려 이쪽은 생활권이 이쪽이랑 가까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는 여기랑 묶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그냥 면들이 있는 데고 실제로 사찰들은 어디에 있을까를 보기 위해 이렇게 놔뒀는데 똑같은 척도로 제가 줄여가지고 나란히 보긴 했지만은 조금 잘 모르겠죠. 그래도 약간 위치 차이가 있는 건 보이시죠? 한 지도에 놨더니 요 정도 거리예요. 이 척도로 보면 요게 1km거든요. 대충 이 두 개 사이의 거리는 2km 내지 2.5km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도상이 다음 지도인데요. 다음 지도상에서 실제로 이제 걸어서는 몇 킬로쯤 되나 물어봤더니 길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길이 없어. 근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홍탁스님 한번 걸어서 능선 넘어가 보도록 해요. 어떤 식으로 될지 위험하죠. 네, 근데 한번 해보고 싶죠. 네, 이렇습니다. 자, 제가 또 이 지도를 가지고 오는 거는 좀 이따 그 지도를 볼 건데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광주, 여주 접경이 어떨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앵자산이고요. 자, 여기가 양평이죠. 양근, 지평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양평이라고 맨날 이병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고 여기가 맞나요? 여기 여주인가요? 네. 그죠? 여기가 여주고 여기가 여기 광주시인데 대충 여기가 다 광주예요. 이렇게 접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광주시도 가져와 봤습니다. 천지남 개혁 다들 아시죠? 조금 전에 이창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으니까는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은 천지남 성지를 조성해서 거의 완료했고 이제 2079년 우리는 보지 못할 천지남 대성당이 이제 앞으로 건립이 될 거고요. 이렇습니다. 천지남 사진 굉장히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 수록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여름에 냈었던 교불련 학회지에 냈었던 책을 보시면 많이 참조하실 수 있을 텐데요. 가보셔도 알겠지만은 천지남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죠?
근데 설마 그 넓은 터가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성당 건립할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축구장 몇 개 들어갈 것 같은 운동장이잖아요. 설마 거기가 다 절이었겠습니까? 실제로 절은 가장 안쪽에 있는 아까 이창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위 한국 천주교 그 창립 5인의 묘가 있는 거예요. 5위의 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왼쪽에서 본 거고 오른쪽에서 본 겁니다. 자, 요 사이 앞에 요런 돌계단이 있어요. 돌계단 여기 요거예요. 그 밑에 이런 터가 있어요. 우린 다 알죠? 딱 봐도 법당터입니다. 그죠? 예. 이 밑에 이제 뭐 이제 여기 있었겠고 실제로 이 밑으로는 물도 있어요. 아, 그러면 땅이죠. 딱 건너가 약수터도 여기 있고 이렇게 돌계단을 넘어가면은 이 터가 있는 거예요. 법당터예요. 여기에다가 묘를 썼어요. 제가 여기 가가지고 주저앉았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 여기 계신 이 스님은 누구? 저기 우리 미래본부 여해국장 스님이십니다. 같이 저랑 같이 실장 가셔가지고 사진에 나오셨습니다. 네. 자,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벽의 강학터라는 곳입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요. 여기 오이묘 요쪽이에요. 오른쪽으로 좀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곳이 있는데 지금 나무 때문에 좀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딱 보면은 가로 세로 1칸짜리, 한 칸짜리 정도의, 한두 칸짜리 정도의 건물은 들어가기 충분했겠다. 여기 무슨 뭐 산신당이나 뭐 그런 건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아무튼 여기가 이벽 선생의 강학터라고 하기에 너희들이 강학터라고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긴 충분히 우리 건물 하나 들어갔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근데 이벽이 여기에서 강학을 했을까? 제가 좀 전에 이 선생님한테도 자꾸 여쭤봤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천진함이 강학터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진함은 제가 보기에는 강학터 아닙니다. 주어사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주어사에 대해서도 역시 그들은 자꾸 최초 강학지라고 주장하는데 천진함도 최초 강학지고 주어사도 최초 강학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저는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실체를 한번 보기로 했던 거였죠. 주어사지는 우리 많이 가봤기 때문에 다들 아시죠? 딱 봐도 주어사지죠. 이건 지난 4월달에 갔을 때 제가 위에서 찍은 건데요. 가보면은 이제 이쪽이 조금 개울이 있죠? 그렇죠? 개울이 있고 우리 이쪽 길로 들어오죠? 여기는 약간 등성이죠? 그래서 여기 건물이 들어갈 수 있을까 싶지만 나무를 걷어내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따라 쭉 올라오면은 여기 제법 그래도 건물 하나 좀 들어갈 것 같은 여기 법당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터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보면 여기 구덩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구덩이가 뭔가 이제 생각을 했죠. 나중에 보면 나오죠. 이 구덩이의 정체가 뭔지. 쑥가마터입니다. 쑥가마터. 그리고 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돌들이 이렇게 많나 생각해 봤는데 나중에 유물 보니까는 다 이게 절터의 흔적이에요. 가면 되게 어수선하고 돌도 엄청 많고 지저분한데 이게 사실은 다 유적이에요. 이거 빨리 정리돼야 돼요. 절 들어서는 거 좋은데요. 일단 유물 정리부터 좀 돼야 되고 유물은 정리가 됐겠죠. 유적들, 흔적들, 기단 터들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채 있습니다. 자, 고지도를 보겠습니다. 제가 뭐 자료 검색을 할 때 맨 처음 보는 게 고려사랑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정사죠? 없어요. 안 나와요. 그 다음 보는 게 고전 번역 사이트. 거기는 문집들이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주어서는 안 나오고 천진함은 정야후용이 쓴 7편의 글이 있어요. 7편의 글 중에 2개가 아까 그 말씀하셨던 묘지명이에요. 하나는 자기 형인 정약전의 묘지명이고 하나는 스승인 권철신의 묘지. 사실은 형의 스승이죠. 권철신의 묘지명인데 거기는 주어사 천진함에서 강학을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5개에는 주어사 안 나오고 천진함만 나와요. 근데 그 시들은 다 놀러 갔다는 얘기예요. 뭐지? 그랬어요. 아무튼 간에. 아무튼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본 게 이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예요. 거기 가면은 좀 방대한 자료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역시 주어서는 안 나오고 여지도서라는 데에 천진함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여지도서는 여지도라는 지도에 대한 책이 글이거든요. 지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 대박! 지도를 봤더니 와, 광주와 여주를 검색했을 때 7개의 고지도가 제공이 됩니다. 거의 다 18세기 거가 6개고 하나가 19세기 거예요. 근데 이것들 중에
천지담이랑 주어 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 산이에요. 주어 산이 지도 보느라고 눈알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얘들이 발견되는 게 체크된 5개예요. 그래서 다 가지고 와봤죠. 자, 이따 볼 거니까 해동지도. 여기가 이게 광주 전체예요. 광주국 전체의 전도고요. 여기가 천지남이에요.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천지남 하고 쓰여 있죠. 보이시죠? 아, 그래요. 더 확대했어요. 자, 여주목 전체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어 산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주목 전체 지도에 가장 서쪽 접경에 있어요. 아까 광주목은 약간 동남쪽 접경에 있죠. 여기가 이제 서로 맞부딪히는 곳일 텐데, 재미있게도 아이고 제가 한국어 이렇게 밀을까요? 네, 여기가 잘 보세요. 주어 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 뒤에 제가 모든 지도들을 다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재미있게도 주어 산이에요. 전 이게 되게 주목이 됐어요. 왜 주어 산이지? 왜? 그럼 주어 산은 없었나? 원래? 주어 산만 있었나? 아니면은 주어 산이라는 산의 명칭이 주어 사라는 절명칭을 있게 했나? 아니면 주어 사 때문에 산 이름이 주어 산이 됐나? 그럼 주어 사라는 거는 사료에는 안 나오는데 지도에는 어쨌든 지도에도 주어 사가 아니라 주어 산이라고 나오니까 사격이 적은 건가? 너무 미미한 건가? 아니면 만약에 주어 산이라는 산명칭이 주어 사라는 사찰명칭으로 비롯된 거면 오히려 그쪽의 지역 문화에서는 주어 사의 위세가 더 큰 건가? 이 정리가 안 된 채로 갔습니다. 일단 이랬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또 안 돼요. 이거 또 안 돼. 잠시만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더 가볼까요? 됐습니다. 18세기의 지도들까지에서는 어쨌든 주어 산까지가 나오는데요. 1872년, 한 100년쯤 지나서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지는 지도에는요. 광주목의 천지남은 나오는데요. 여기 여전히 나오죠? 어디 있어? 천지남 여긴가요? 그런데 여주목에는 또 한 대 넘겨주세요. 천지남 확대도 나오네요. 여주목에는 주어산이 나타나지 않아요. 100년 지나니까 천지남은 있는데 주어산이 없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조선 후기의 지도.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의문시 했던 것들이 지금 여기다 정리가 된 거고요. 왜 주어사가 없을까? 왜 주어산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 이제 근데 주어사가 그렇다고 없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유물로 실체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주어사는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아까 2009년에 첫 번째 발굴조사가 실시가 됐지만은 2022년이랑 2023년에 우리 불교문화재연구소랑 여주시랑 같이 합작해가지고는 시골조사랑 발굴조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들이 제법 유물이 많죠. 건물터 유적도 나오고요. 조아이 주신이라는 글씨가 있는 기와도 나오는데 이거는 주신이라고 지칭되는 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누군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누군가 글자 있는 기와를 별도 주문에 생산했을 정도면은 이거 상당히 그 지역 문화에서는 알아주는 절인 거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옴자가 적힌 그런 안막새도 발견이 되고 백자 조각 상표 통보. 백자? 아까 말씀드렸죠. 숫기와 있었다고. 네, 원래 주어사에 원래 숫기와터가 하나가 있었고 나중에 일제시대에 주어사가 폐사된 다음에 법당 자리에 숫기와터가 또 2기가 더 발굴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아까 그 이상하게 생긴 웅덩이가 법당터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숫기와터인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게 건물터 기단이고요. 범자 안막새. 범자 딱 보이죠? 네, 그런 것들이 발굴이 됐고요. 이건 제가 아까 한 말들 중원 부원이가 넘어가고요. 이게 시굴조사랑 발굴조사 해농도인데요.
여기 겉에 있는 것들은 이제 위도 경도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 높이를 알 수 있는 거는 이것들이에요. 여기가 높이가 400m, 여기가 375m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올라가는 길인 거죠. 우리 아시죠?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이제 그 개울이 있고, 여기가 옆에가 약간 언덕이 있고, 우리 여기 법당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 이제 시골 현황 사진들, 우리한테 익숙한 그 돌들이죠. 이게 다 기단의 현황들인 거예요. 기단터, 축대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자기나 기와들이 발굴이 됐다. 자, 사진은 대충 여기까지. 사료를 찾았더니 아까 제가 여지도서라는 책에서 천지남이 발견이 됐다 그랬잖아요. 여지도서에 여지도라는 지도에 대한 해제가 붙은 건데요. 경기도 광주 사찰편에 천주사, 북청사, 옥정사 쭉 가다가 천지남. 반가워요. 천지남.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너무 작다. 그 다음 볼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천지남 제 주, 동, 40리. 주의 동쪽으로 40리 위치 있다 그랬어요. 그럼 광주로부터 바깥에 있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광주는 넓이 있는데 광주 안에 주의 관청이 있는 메인 관청이 있는 곳 있잖아요. 그게 주예요. 그 메인 관청이 있는 곳에서부터 동쪽으로 40리인 거예요. 그럼 10리가 4km니까는 40리면 16km쯤. 대충 그 정도 거리를 비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아까 거기가 맞는 것 같아. 지도도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지도서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정말 아까 이제 알고 봤더니 다들 아시는 거더라 했지만 저는 공부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싶었던 게 중정남한지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1847년에 홍경모라는 사람이 지은 13권 7책의 광주 지역 지방지예요. 근데 여기 3책 2권의 목차를 보면은 관방 쭉 계속 가다가 여기 불우 사찰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이 분묘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3책을 보니까는 분묘 부분이 되게 많아. 아마 왕실의 묘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분묘가 굉장히 많고 그 앞에 부루가 약간 있는데 여기 천지남. 정말 이거 발견하고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지남. 예, 박수. 예, 천지남 앵자산 위 고사 조지물 대박 조지물 금만 상원 대박. 이걸 이제 스님은 이미 다 아시고 있었던 거죠. 저한테 말씀도 안 해주시고 고생을 이렇게 했는데 그죠? 예, 해석해 볼까요? 천지남이라고 있어 우리 광주에는. 근데 이게 앵자산에 있어. 그리고 고사 오래된 절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게 고사가 오래된 절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되게 오래된 절이야 이런 뜻인지 이미 오래된 절로 폐사됐어 이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게 1827년이니까 폐사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그 다음 보면은 조지물 금만. 그러니까 지금 한 1년에 10,000 정도 되는 단위로 종이를 생산한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사찰을 보면은 조포사라 그래가지고 두부 만드는 사찰도 있었고 특히 두부도 많이 만들었고 종이 많이 만들었거든요. 대표적인 종이 만드는 사찰이었던 거예요. 천지남이. 그리고 심지어 사홍원의 관리를 받는 거죠. 사홍원이라는 거는 왕실 임금님이나 왕실 사람들의 음식이라든지 필요한 그 생활 물자들을 담당하는 관청이거든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 풀렸어요, 저는. 그러면은 아까 고지도들에서 시간 너무 많이 가나요? 좀 더 해도 괜찮죠, 선생님? 예,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 지도들에서 그렇게 천지남은 끝내 있는데 주어사가 없는 까닭이 천지남이 관청에서 관리하는 사찰?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럼 우리 지도에서 나오는 사찰들이라는 게 모든 사찰이 다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찰의 그 지방에서의 실제 위격과는 조금 무관하게 관청이랑 관련 있는 사찰들이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고 다른 것들은
기록이 안 됐을 수 있구나. 그러면은 주어사가 그래서 주어사는 안 나오고 주어산만 나오고 근데 유물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천지남은 계속 나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였죠. 네, 대충 드린 말씀이고요. 아 이거는요 제가 이제 그 밖에 관고 같은 것도 막 뒤져가지고 천지남 보고 막 기뻐서 환호자격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들은 저기 초산군에 있는 천지남이더라. 초산군은 평안북도에 있는 거여서 우리랑은 상관없는 거다. 이제 확인을 했고 그 밖에 우리 이제 천지남 주어사랑 관련된 스님으로 해운대사 의징 스님이랑 추암대사 정현 스님 같은 스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해운대사 의징은 그 비가 지금 절두산 순교지 쪽에 있고 추암대사 정현 스님의 저기는 그 부도탑은 여주 박물관에 지금 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 성함은 해운, 의징, 추암, 정현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징대사, 여대사 막 이런 걸 찾아봤어요. 근데 없어요. 관련 있는 게 없어. 그래서 해운, 운자, 돌림자, 징자, 돌림자 같은 스님들 막 뒤져봤는데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스님들이 계시긴 했는데 너무 용 쓰지 않기로 해서 일단 이번에는 그건 조금 많이 상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이 두 분 스님에 대한 기록도 현재로서는 안 보인다. 이 정도. 권철신 광학회 이게 재밌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약용의 두 개의 묘비명이랑 달래의 글을 한번 비교해 보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셔도 괜찮고요. 우리 자료집에 어디냐 하면은요 62페이지예요. 자료집 62페이지에 이제 5장 시작하는데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독립대 인용문은 아니지만은 문장 속에 첫 번째 줄 마지막부터 선형 약전이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약전, 정약전 말하는 거죠. 나의 형 약전이, 정약전이 권칠신 묘지명이니까 권철신을 스승으로 섬겨 지난 기해년 1779년 겨울 천지남 주어사 저는 띄어쓰기를 하게 됐지만 원문에는 그냥 천지남 주어사가 연이어 나옵니다. 그런데 천지남 주어사에서 강학하의 적에 이벽이 눈 오는 밤에 찾아오자 촛불을 밝혀놓고 경을 담론하였는데 그 뒤 7년 뒤에 비방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성대한 자리가 두 번 다시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했어요. 7년 뒤 비방이 무엇일까? 자, 페이지 63페이지 각주 10을 보면은 1785년에 일어났던 을사 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서학을 강학했던 사람들이 약간 탄압받았던 그런 사건이고 이때 이벽이 달려나갑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이벽이 배교를 하나 막 그럴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실제 나이로 시간으로 계산하면 6년치지만은 우리 이제 횟수라는 게 있으니까 횟수로 7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779년이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아무래도 정약용이 우리 쪽에는 밝잖아요. 우리 쪽 해는 밝으니까 이 1779년이 맞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러면은 1779년에는 두 사찰 이름이 다 있으니까 모두 존재했겠구나. 그러면은 우리 아까 지도에서도 봤지만은 같은 산인데 앵자산을 광주 쪽에서는 앵자산, 천지남 이렇게 부르지만 그것이 여주 쪽에서는 주어산이라고도 불리던 게 아닐까? 그 자락에 주어사가 있었던 거 아닐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근거리이기 때문에 같은 권역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권철씨는요 양평군 강산면 사람이에요. 정약용 형제는 알잖아요. 두물머리 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이 같은 생활권이었기 때문에 모이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 이제 뭐 이렇게 천지남 쪽을 경유해서 주어사를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익숙한 생활권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년 뒤에 생겼다는 비방은 을사 추조 적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자, 달래의 글을 한번 볼까요? 이거 재밌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양반은 1777년 정유년이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저는 이 기억이 틀렸을 거라고 이제 오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원문을 물론 번역한 거긴 하지만 그대로 긁어왔습니다. 유명한 학자 권철씨는 정약전과 또 학식을 얻기를 원하는 그 방의 학자들과 함께 방해를 받지 않고 깊은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외딴절로 갔다. 외딴절이어야 돼요. 천진항은 외딴절일 리가 없어요. 조지서니까.
조지사니까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소식을 들은 이벽은 크게 기뻐하며 자기도 그들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이벽은 어디 사람이냐 하면은요, 이벽은 포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포천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역시 두물머리 쪽으로 해서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자, 때는 겨울이라 길마다 눈이 덮였고 저희까지는 100일이나 되었다. 그러나 그런 곤란이 그렇게도 열렬한 그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즉시 출발하여 사람이 달릴 수 없는 길을 용감하게 걸어갔다. 목적지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가 있을 때 밤이 되었다.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내처 길을 계속하여 마침내 자정에 어떤 절에 도착했습니다. 자정에 도착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놨다는 것과 자기가 찾아가는 절은 그 산, 이거 중요해요. 뒤쪽 하늘이 뒤쪽 산월이. 그러니까 어떤 절에 갔는데 잘못 갔어. 내가 가야 될 절은 그 산의 뒤쪽 산월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 포천에서 왔죠? 두물머리에서 왔겠죠? 아, 처음에 천지단에 갔구나. 잘못 갔구나. 그 다음 산을 건너서 주어사에 갔구나. 주어사에서 강학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행케 해서 스님들을 띄워서 맹수들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 막 해가지고는 희망하던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또 한 가지. 아까 눈 오는 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언이 일치하는 거예요. 1779년이냐 77년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은 겨울 눈 오는 밤이었고 이벽이 밤을 찾아왔어. 같이 있었던 거죠. 정약용은 며칠 있었는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달래의 글에는 10여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0여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는 적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64페이지에 보면은 요 제가 지금 인용한 글 뒤에 쭉 이어지는 글들이 있어요. 아, 좀 더 읽어볼까요? 아, 여기는 없나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목적지 도착하였다. 아, 64페이지 좋네요. 자, 연고에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 연고에는 10여일이 걸렸다. 그동안 하늘, 세상, 인성 등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해결을 탐구하였다. 예전 학자들의 모든 의견을 끌어내어 한 점 한 점 토의하였다. 그 다음에 성현들의 윤리서들을 연구하였다. 끝으로 서양 선교사들이 한문으로 지은 철학, 수학, 종교에 관한 책들을 검토하고 그 깊은 뜻을 해득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온 주의를 집중시켰다. 이 책들은 조선 사절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북경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실은 당시 조선의 많은 학자들이 그러한 책들에 대해 알고 있었으니 그 까닭은 연례적인 사신행차 때에 조선 선비들이 따라가서 서양의 과학과 종교에 대해 중국인과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제 발표문에서도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 아, 나오네요. 67페이지. 그 다음에 67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인용문 그래서 즉시로부터 볼까요? 가운데쯤에 보면은 한 8제쯤 줄에 즉시로 나오죠. 즉시로 그들은 세종교에 대하여 아는 것은 전부 실천하기 시작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엎드려 기도를 드렸다. 7일 중 하루는 하느님 공경에 온전히 바쳐야 한다는 것을 읽은 후로는 매월 7일, 14일, 21일, 28일에 다른 일은 모두 쉬고 묵상에 전심하였으며 또 그날에는 육식을 피하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리에 실천하였다. 얼마나 실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의 사실로 보아 대부분이 오랫동안 그 일에 충실치는 못했던 것 같다. 아, 그러니까 10일 동안 강학하면서 결국은 다 개종을 했나? 아니지. 10일 동안 있었는데 7일, 21일, 7일, 14일, 21일, 28일이면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벽이 간 다음에도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계속 했다는 것인가? 그거는 생각을 더 해봐야 된다. 지금 이 글이 이벽이 자기 무리들과 함께 개종을 했다는 것인지, 저희 종교에 전심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강학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게다가 중요한 거는 우리 정약용의 글에 따르면은 이런 쪽에, 이 종교 쪽에 관한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경을 담론하였다. 그러고요. 노감, 건철시입니다. 직접 규정을 정하여, 이거는 이제 정약용의 기록인 거죠. 증명인 거죠. 증언인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냉수로 세수한 다음 숙야잠을 외우고, 해뜰 무렵에 경제잠을 외우고, 정오에 사물잠을 외우고,
해질녘에 서명을 읽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기호태 선생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인데 한번 발표하신 적이 발제문에 넣으신 적도 있었고, 이거 모두 성리학 쪽의 수행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성리학, 유학 쪽의 실천론을 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권철 씨는 성모 이익의 제자고 성리학을 정통으로 공부했다기보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연구를 했으며, 그래서 양명학 쪽으로 자기의 어떤 학문적인 이력을 개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는 서학 쪽에도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의 생활 태도는 어쨌든 간에 유학에, 특히 성리학의 기본을 두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광학회의 성격이 정말로 그렇게 종교적이었다. 이병이 거기 가서 10일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다 개종시키고, 그때 권철신 나이가 44이었고요. 정약전이 22이었고요. 정약용이 18살이었어요. 그리고 이벽이 25살이었어요. 이벽이 가서 열흘 동안 그 무리를, 그거는 조금 단언하기가 힘든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 결론은 그렇습니다. 주어사는 지역 종교문화의 부심이었던 것 같다. 산 이름에까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중앙 권력과는 거리가 있었고, 그래서 관천설에 실리지 않았던 것 같고, 특히 앵자봉을 중심으로 해서 여주 쪽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 접근으로도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었을 것 같다. 천지남은 드물머리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무엇보다 사후문의 관리를 받는 조지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공인사찰이었던 거죠. 공인사찰. 그죠? 두 사찰은 생활 과정을 공유했던 게 분명하다. 하지만 역할과 기능은 다소 차이가 있다. 입지에도 기인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학회는 주어사를 강하게 거점으로 했을 것으로 보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상적으로 재구성을 하면 천지남을 중간 기점으로 삼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리학의 수행론을 규범으로 하되 양명학과 실학 등을 폭넓게 섭렵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서학에 대한 관심도 보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종교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제 쭉 그쪽으로 들어가서 생활까지 했을 것 같지는 조금 않아 보이고, 주어산으로나마 흔적을 남겼던 주어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아까 1879년 지도인가요? 거기 나타나지 않았죠. 우리 왜 그 전승담에 의하면은 이 주어사에서 강학했던 분들이 나중에 어쨌든 간에 처형당한 다음에 스님들도 같이 당했다 그러잖아요. 100년 뒤에 해소됐구나. 그래서 안 보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지도와 사료와 이런 유물들을 보면서 상상적으로 재구성한 나름대로의 주어사와 천지남의 실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